네. 한글 흘림체 기본의 연습 10번째. 오늘은 치읓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치읓은 뭐, 시옷, 지읒, 이런 거와 원리는 같은데, 문제는 치읓은 받침으로 쓰이는 치읓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글씨 연습이기 때문에, 그냥 받침을 다 치읓으로 해서 그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의 치읓에서 찻. 네, 이런 글씨는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쓰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치읓하고요. 네, 여기서 치읓 받침인데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찻. 그 다음에 첫. 네, 첫은 요 치읓이 좀 유의할 점이 많죠. 이렇게 해서 첫. 역시 처의 치읓 받침 별로 쓰이는 그런 거는 없지만 글자 연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초. 초에 이렇게 해서 요 점을 나타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오, 실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추가 아니라 추, 유에다가 받침 추 역시 써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치읓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유, 여기에서 이렇게 나가고 여기서 짧게, 그 다음에 이렇게 슛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예, 여기서 지금 차, 첫, 초, 춥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그런 글씨는 좀 아닌 듯 싶습니다. 세종대왕의 한글이 위대하다는 것이 기역, 니은, 아야어를 다 조립할 때 만들 수 있는 글자가 11,772자라고 그럽니다. 그 중에 이제 이런 글씨도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일상 생활에서 쓰는 글씨, 그거를 이제 상형 한글이다 해서, 약간 추려서 2,350자 정도, 그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립은 할 수 있대 일상생활에 없는 글씨가 이제 한 8,000여 자가 된다는 얘기죠. 이제 이런 거는 그 중에 2,350자에 들어갈지, 11,772자에 들어갈지, 그거는 제가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보면. 자, 치읓은, 여기에는 큰 문제가 없죠. 이런데 좀 떨어졌지만, 이거는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런 이렇게 딱 붙고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요거 치읓이고. 물론 이 정자 같으면 이렇게 해서, 이제 요렇게 되겠죠. 이제 요게 아니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간다 하는 거. 그런 정도가 그 흘림체의 형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사실은 요거하고 요런 게 연결되는 거는 이렇게 자연스러운 그런 연결은 아닙니다만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번 지읒이나 시옷이나 마찬가지로 여기를 이렇게 해서 쭉 뺀다. 여기 쭉 그래서 기분 좋게 뺀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멈춰주고 이쪽으로 왔고요. 좀 더 근원적으로 본다면 사실은 이렇게 해서 돌아서 이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여기 멈춰주는 걸로 하고 진을림쯤 된다면 이제 지읒 받침도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런 흔적을 남겨줄 수는 있겠지만 이건 이제 그냥 일반 흘림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요. 또 지읒이나 시옷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렇게 해서 이런 약간의 흔적을 남길 수는 있지만
좀 가벼워 보일 수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약간 절제 그렇게 합니다. 받치며 그 다음에 이제 요 치읓 처의 치읓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게 기울기가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 지읒 시읒에서 했듯이 그냥 별 고민 없이 그냥 한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이렇게 서는 거죠. 서는 거고 요거는 이렇게 기울었습니다. 요게 더 역동적이고 흘림체에 맞는 그런 겁니다. 요거보다는 이걸로. 그래서 요거 할 때는 요 획은 이렇게 올렸지만 여기 길지 않습니다. 짧게 하고요. 요 획은 같이 따라 올라갑니다. 겹쳐서 많이 올라가고 이쯤에서 이렇게 가는데 이것도 여기까지 가는 게 아니라 요 라인에 맞춰서 여기까지만 하고 이렇게 해서 합니다. 요런 그 치읓의 모양 많이 연습이 필요하고 유의할 게 필요합니다. 물론 여기도 그냥 새로 이렇게 하는 거는 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서 다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많이 뭐들 이렇게 쓰고 있는데 글씨의 이제 획의 흐름으로 봐서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연결하는 게 흐름은 뭐 좀 지속되는 그런 게 있고요. 근데 오히려 이제 하여튼 이런 거를 많이 쓰기 때문에 뭐 이것도 그냥 씁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요게 사실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것이 조금 잘 맞지는 않지만 그래서 여기는 그냥 띄었습니다. 이렇게 여기를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것도 좀 구차스러워 보이죠. 그래서 적당히 띄었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초에서는 요 획과 요 실획 그러니까는 이렇게 해서 요 획과 요 획이 여기에서 한꺼번에 표현이 돼야 된다는 것 때문에 요거를 여기에서 이렇게 눌러주고 다시 이렇게 나왔고요. 요거를 그냥 별 고민 없이 이렇게 해서 그냥 여기서 둥글게 이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거는 어디까지가 요 획이고 어디서부터가 요 획인지 그런 구분이 없이 이런 거는 좀 뭐 틀렸다라기보다는 좀 신중하지 못한 조금 더 세밀하지 못한 이제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딱 눌러주고 여기서 다시 시작한다.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해서 여기서 눌러주고 이걸로 요 점을 나타내고 여기서 살짝 이제 이런 식으로 뽑아서 이렇게 해야 이 획과 그다음에 요 획을 같이 표현하는 뭐 이런 게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가독성과 더불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러니까 정자의 모양을 유념하고서 써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받침은 마찬가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이제 요런 획과 요런 획, 유, 흘림체의 유, 요런 거는 많이 연습이 필요한 그런 글자죠. 출. 네, 오늘 쓴 이런 차처, 초축 뭐 이런 거는 실용 한글에 상용 한글에는 거의 뭐 없지 않나 싶습니다만 회계 연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봤고요. 네, 이거를 이제 주목으로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찻, 첫, 초축, 찻, 시읒 이렇게 하고 네. 여기서도 이렇게 빼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멈춰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점으로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네, 멈춰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찻, 첫, 네, 요 획 길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기울어지고 여기서 바로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받침 치읓
네. 그다음에 촛에서는 치읓과 오의 연결, 그거를 좀 구분을 해 줘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게 치읓, 여기까지가 치읓이고 여기서부터가 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다음에 네, 촛이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춥. 네, 유는 이렇게 하고 다시 돌아와서 짧게. 그다음에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촛 되는데, 촛이나 이렇게 아래로 길어지는 글씨는 최대한 그 획간의 간격을 줄여서 좁히되, 그렇다고 해서 이 촛 이런 글자를 뭐 초 이런 글자와 같은 공간에 같은 그 크기로 하는 거는 오히려 이제 그 바람직한 자연스러운 그건 안 되죠. 그래서 요런 글자는 요런 글자대로, 이런 글자는 요런 글자대로 최대한 간의 간격을 줄이되 마음껏 또 길게 쓸 거는 이제 길게 쓴다. 이제 요런 거는 그런 개념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치읓에 대한 시간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